아하하. 아하하하. 오늘은 그 2015년 8월 15일, 8월 15일 광복절이네요. 광복절. 하루를 돌아보고 정리합니다. 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면서 그 보는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거나 그걸로 어떤 그런 파문이 어떤 파도가 일어나더라도 그 파도를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쉴 새 없이 그 출렁거리는 파도처럼 그 표면의식에 시달리면서도 그 깊은 심연에서 고요함의 힘으로 그 표면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생각이 있고 살인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간음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에 끄달려서 거부하고 저항하고 심각해지고 아파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면 에고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봄의 힘은 운해에서 일어나는 감각의 힘은 그런 것을 그냥 보아주는 것입니다. 보아줘야 된다. 그냥 봄 바라봄, 느껴봄, 거부와 저항을 하지 않고 오늘은 버스를 타고 강문에 가서 청룡 횟집을 매매 의뢰받은 것을 취재하였습니다. 취재를 하고 오는 길에 카카오 택시를 타보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카카오 택시를 불렀을 때 2분 거리 안에 있다. 곧 2분 안에 오는 것으로 스마트폰에서는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와서 하는 얘기는 유치를 잘못 찍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GPS 기능이 내가 콜한 유치를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택시기사에게 보내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다시 확인해 볼 일입니다. 날이 덥다. 멀다. 어디로 가야지. 방향 감각을 잊어버렸을 때 카카오 택시를 부를 수 있고 인터넷으로 유치 검색을 해볼 수 있고 자동차를 갖지 않고도 충분하게 돌아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 봄나라 홈페이지에 올라온
식인 선언문을 읽었습니다. 읽고 8월 16일에 봄나라 사무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또 퇴근하면서는 그 형이상학 팟캐스트를 들었습니다. 봄나라 공부가 체면이나 세뇌가 아닐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우리가 흔하게 빠지는, 자기는 무언가 똑똑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우월감을 가질 때가 있고, 아니면 그 반대로 절망에 빠져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의 처지가 비관적이 되어서 자살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됐는데 지금 이 모양이 무슨 것이냐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부끄러워하고 좌절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심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현상에 보이지 않는 시면의 고요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현상에 눈이 팔려서 자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팟캐스트에도 예능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괴로운 일을, 밖에서 비가 오고 천둥이 칩니다. 비에 젖어서, 옷이 비에 젖어서 기분이 찝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하호호 흐하하하 웃을 수 있는, 미워하는 사람이 앞에 있어도 미워하면서도 그 미워하여 봄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미워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도 미워하는 말을 하면서도 마음의 고요가 흐트러지지 않는 봄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나는 봄이다. 봄 고로 존재한다. 한 생각을 방출하였으면 그 한 생각을 반드시 해소하여야 한다. 그것이 생각의 돌아봄이다. 우리는 숨쉬고 맥박 뛰듯이 돌아봄으로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맞서는 두 개의 상반된 힘을 하나로 원운동으로 진리의 수레바퀴를 끊임없이 돌려야 한다. 그래야 자기가 보존되고 운행이 되어 무한하고 영원해진다.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봄이다 봄 고로 존재한다. 봄나라에 게시된 글은 전통적인 경전이나 수행을 통해 좌절과 실패를 딛고 일어선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글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 다른 종교적인 수행법이나 가르침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허물을 벗으려면 허물을 보아야 합니다. 허물을 보아야 진실의 나를 깨달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 생각, 느낌, 감정과 몸, 언어, 행동, 표정으로부터 벗어나야 자기의 마음과 몸이 보입니다. 마음과 몸이 바로 허물인 것입니다. 이 허물을 벗으려면 허물을
자기 스스로 보고 알아야 합니다. 봄나라에서는 허물을 직접 돌아봄으로써 허물을 벗도록 합니다. 당신이 글을 지속적으로 매일 읽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이 안으로 향하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자기의 마음의 몸을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책은 아직 세상에 없는 줄 압니다. 이 글을 읽으면 개념 정리가 되는 동시에 수행도 함께 이루어지는 묘한 글입니다. 처음에는 단어와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데 주력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전체의 맥락과 가닥을 잡는 데 주력하게 되고 더 나아가면 글이 주는 소리와 파장을 가슴으로 음미하며 읽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글을 쓴 자와 읽는 자가 하나가 되고 사람과 책이 하나가 됩니다. 책을 읽되 읽는 자가 따로 없는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런 시점으로부터 자기의 허물이 완전히 드러나 보이고 잡힘으로 모난 성격이 원만해지고 메마른 가슴이 축축하고 따뜻하게 살아납니다. 환골 탈태가 이루어집니다. 성질이 바뀌면 기질, 체질도 따라서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의식의 진보가 이루어지므로 환경 조건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실패가 두렵지 않고 손해가 두렵지 않은 막강한 인간이 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됩니다. 단지 그를 매일 쉬지 않고 읽기만 하면 분열이 치유되면서 하나의 자기를 보게 됩니다. 돌아봄을 통해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 두 개의 자기가 하나로 치유되고 통합되면 바라봄이 되고 궁극적으로 늘 봄의 경지가 됩니다. 살에 봄 하나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생각의 꼬리가 떨어져야 결국 늘 봄의 생활이란 봄이 깨달음이다. 40일 봄나라가 존재하는 이유 63 한생각 60일 생각의 돌아봄과 바라봄 84 의통 수련회 및 정기모임 기록실 생각은 동물성이다. 합일의 가정 봄셋 봄나라 합일 소식 합일인가 부록 봄나들이 원하 유종렬님 소개 봄 하나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봄일 생각의 꼬리가 떨어져야 돌아봄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거기에 돌아보는 나와 보이는 나 두 개의 나라고 하는 분열의 구도가 있다는 것을 진실로 자기를 보고 자기를 알려면 이 보는 자기라고 하는 주관으로 보아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는 자기, 현재의식 보는 자기는 끊임없이 보이는 자기, 과거의식 또는 미래의식에 대하여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하는 판단평가, 심판을 계속함으로써 자아의 이원성을 고집하고 유지합니다.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말하면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려면 자기의 자아의 이원적인 구조가 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자면 현재심이 과거심에 대하여 옳다 그르다, 현재심이 미래심에 대하여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사량 분별이 없이 그냥 보기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끊임없이 출렁거리면서 일어나는 번뇌의 물결, 쓸데없는 생각의 난무는 줄어들고 이윽고 뚝 끊어져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물결을 잠재운답시고 또 하나의 생각이 하는 물결을 부지불식간에 일으킴으로써 근심, 걱정, 불안, 공포와 대립갈등, 투쟁이라고 하는 번뇌가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깨쳐야 할 중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생활 가운데 우리는 돌아봄을 통해 천번 만번 깨닫고 천번 만번 단련하여 오로지 일어나는 생각을 물끄러미 보고할 뿐 거기에 대해 꼬리를 달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인애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인간,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겠습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제3의 눈이 떠지고 순수의식이 회복되고 의식이 스크린이 펼쳐져 생각과 물질의 노예가 아닌 생각과 물질의 주인으로서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으로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에 의존하는 전유본의의 인간으로부터 영감이 살아난 운해본의의 인간이 되어 생각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좌우 합작의 지혜로운 인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몸은 꼬리가 없는 사람이지만 마음은 아직 생각의 꼬리가 남아 미숙한 인간인 것입니다. 생각의 토가 떨어져야 완성된 인간입니다. 생각의 토가 떨어져야 완성된 인간입니다. 요즘 팟캐스트를 여러 개 듣습니다. 정치 카페에 들고 또 IMTV에 알직을 재미있게 듣습니다. 새날도 재미있게 듣고 있고, 정치를 주제로 한 에피소드는 이제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정치 카페에 김중권, 유시민, 노회찬 세 사람이 진행하는 그 정치 카페의 이야기는 정치를 이해하는데 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정치 팟캐스트 얘기를 했지? 팟캐스트 얘기가 그런 팟캐스트가 재미있고 들을만한 것은 그 팟캐스트의 기획이라든가 기획이나 연출이 기존의 공중파보다는 적다는 것입니다. 적거나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또 팟캐스트가 계속 들을 만한 것은 예능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존의 공중파와 라디오 방송에서만 만들던
그 의도가 숨겨졌거나 잘 짜여진 또 미리 만들어진 대본이라든가 시나리오에 의해서 진행되기보다는 좀 더 직감적이고 직설적인 일상의 언어로 진행하는 팟캐스트가 그래도 정감이 있어서 들을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 공부를 하는 봄나라 책을 읽고 또 봄나라 책을 이해하는데도 그런 예능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늘 엄숙하고 고저장단이 그 어떤 임팩션이 없는 어떤 파동이 없는 우리가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제 개인이 곧 방송국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팟캐스트도 그런 것이고 유튜브도 같습니다. 또 다양한 트위터, 페이스북도 사람들과 만나는 통로입니다. 봄나라 책을 이렇게 낭독을 통해서 읽는 것은 공부의 과정이 영상을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이 공부의 과정을 되풀이해서 듣거나 봄으로써 내가 나를 가르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남들로부터 외부로부터 자기를 배우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외부의 것을 알고 외부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시대의 변화는 자기를 아는 것, 자기 안에 자기를 발견하는 것, 피부를 경계로 해서 밖으로 펼쳐진 대한민국, 지구, 태양계, 은하계, 우주로 펼쳐지는 외부의 것에 대한 관심보다도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더 그거보다 크고 광대하여 자기를 아는 것이 곧 인간 완성의 첫걸음이고 자기를 아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어 인간개발 자아 완성의 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책을 1시간 읽어가야 되겠습니다. 봄이 결국 늘봄의 생활이란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을 통해 자기를 해치고 상하게 하는 장본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달아 분열된 자기를 하나의 자기로 합일시키고 완성시킨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몸과 마음을 진실로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자기의 속을 결코 상하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자기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인간인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이 되어야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자기의 마음과 몸을 돌보고 보살피게 되어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을 예방하고 고칠 수 있게 된다. 마음과 몸을 돌아봄, 바라봄, 늘봄 그 자체가 마음과 몸의 주인인 자기 자신이다.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순수성으로 이 사랑의 기운을 얻어야 비로소 마음과 몸의 건강이 이루어진다. 마음에는 순수의식이, 몸에는 순수 에너지가 감돌아야 진짜 등 뜨시고 배부르다.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을 통하여 마음이 순수의식일 때는 그만큼 지혜가 이루어지고 몸이 순수 에너지가 되는 그만큼 축복을 받는다. 결국 늘봄의 생활을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병을 고쳐 건강하고 지혜와 복을 증진시켜 행복하게 살기 위함인 것이다. 그런데 몸의 건강이 이루어지려면 마음의 건강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복을 받으려면 지혜부터 개발되어야 한다. 봄 공부를 하게 되면 덤으로 건강이 주어진다. 봄 공부를 하게 되면 덤으로 복을 받는다. 성과급 보너스인 셈이다. 병이 있으므로 건강이 있고 병이 없다면 건강도 없다. 건강을 누리려면 병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병과 건강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다른 면일 뿐이다. 번뇌와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마음과 몸도 지혜와 복덕도 마찬가지다. 건강하려면 병을 싫어하지 말아야 한다. 봄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건강은 공연불이다. 병과 건강은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병과 건강은 좌우와 같고 음량과 같다. 봄삼 봄이 깨달음이다.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로 전환하여 몸과 마음으로부터 노연하고 벗어나면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거느리게 되고 나아가서 몸과 마음에게 모든 걸 맡길 정도가 되면 드디어 내면의 하늘이 열려 자기가 그 무한한 하늘과 땅의 주인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의 생명임을 깨닫게 된다. 봄이 깨달음이다. 봄이 삶의 보람이다. 봄이 사랑이다. 봄이 주체성이다. 봄이 힘이다. 봄이 자유다. 봄이 행복이다. 봄이 평화다. 봄이 기쁨이다. 범사 판단 평가 심판하지 말라는 본뜻은 현재의 자기가 과거의 자기 언행에 대하여 판단 평가 심판하는 것이 시간적인 자기의 분열이다. 돌아봄을 하는 것은 심리적인 분열을 예방하여 정신의 통일을 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야 맑은 거울에 있는 그대로 사물이
완연하게 비친다. 있는 그대로란 큰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작고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판단, 평가, 심판하지 않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판단, 평가, 심판하지 않으면 오히려 판단, 평가, 심판이 찰나찰나 소상하고 역력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판단, 평가, 심판하지 않을 줄만 알고 판단, 평가, 심판할 줄을 모르면 죽을 줄만 알았지 살아날 줄 모르는 것과 같다. 넘쳐나는 에너지로 얼마든지 인간과 사물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러면 자기의 과거가 뜨지도 않고 판단, 평가, 심판할 일도 사라진다. 세 가지 어려움. 첫 번째는 죽기가 어렵다. 예고는 끝까지 죽음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돌아봄이 안지나서나 자나깨나 지속되어 용맹정진이 저절로 이루어져야 둘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 둘이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고 보면 하나마저 없다. 이것이 하빌리오 에고의 죽음이다. 이 세상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이다. 두 번째 어려움은 거듭나기가 어렵다. 잘못하면 죽어서 살아나지 못한다. 이른바 유의 반대편인 무에 떨어지기 쉽다. 무는 가사 상태인지라 거듭날 수가 없다. 이원성이 완전히 치유되어야 일원성이 탄생된다. 소아가 죽어야 태아로 거듭난다. 그래서 부활이 어렵다. 세 번째 어려움은 잘 키우기가 어렵다. 이원성이 일원성으로 바뀌었다고는 하나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 불과하다. 아직 몸도 부자유하고 마음도 부자유하다. 이 아기를 잘 키우기가 어렵다. 탄생이 되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러므로 보림이 필요하다. 60조 세포의 각인을 시키고 성질, 기질,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두루 통달한 주인어른 어르신으로 키워내기가 어렵다. 법육 늘봄의 생활 해제. 늘이란 하늘에서 나온 말이고 하늘은 하늘에서 비롯된 말이다. 하는 한늘 한날 하늘 한일 하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하나를 이루는 말이고 늘이란 항상하다 변함이 없다라는 순수한 우리말 한글로서 진리의 소갈 알몸이다. 그러므로 늘은 하나의 진리이다. 봄이란 돌아봄 바라봄을 통하여 늘과 합일되면 늘봄이 되어 늘과 봄이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늘봄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통일이다. 생활이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삶이다.
늘봄의 생활은 결국 늘을 깨닫고 사는 삶이고 늘을 믿고 사는 삶이고 늘과 하나가 되어 사는 삶이다. 그러므로 늘봄은 종교 아닌 종교이고 탈종교이고 초종교이고 종교의 통일이다. 늘봄의 생활은 21세기 초 태양계의 지구별 동북아의 한반도에서 한 국민이 도를 깨달아 한글로 쓴 책이다. 인도의 것도 아니고 중국의 것도 아니고 서양의 것도 아닌 순수한 토정이다. 그러면서도 그 어느 종교적 전통과도 배치되거나 모순됨이 없이 두루 통달하되 종교의 형식을 탈피하고 종교의 알몸만을 드러내어 종교와 생활, 수행과 생활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생활이라고 하는 한 가지로 접목시키고 있다. 봄칠 무유의 삶, 무유의 삶이 늘봄의 생활이다. 늘봄이 되면 늘봄이라는 것도 없어 무심이다. 그러므로 늘봄의 생활은 무심의 삶이다. 무심이 되려면 돌아봄을 통하여 좌뇌와 우뇌의 경계선을 허물어 좌와 우를 하나로 관통시켜 좌우의 합의를 이루어내어야 둘로 분열된 자기를 치유하고 하나의 자기를 완성하여 드디어 자리를 잡는다. 바라봄을 통하여 안과 밖을 동시에 비출 수 있고 끊어지지 않아 늘봄이 되어야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통하여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안심, 인명이 되어 무심의 경지가 된다. 무심의 경지란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으로서 천지미분전이고 대소음으로 분열되기 이전이고 선악시비로 갈리기 이전으로서 천지만물이 하나이고 대소유무가 하나이고 선악시비가 하나인 자리로서 우리들의 성품이요 우주만유의 바탕이다. 소아를 깨닫고 대아를 깨달아 소아가 대아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무심이 된다. 무심이 되어야 모든 짐 내려놓은 것이고 생사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진화를 완성한 것이고 순리 자연하여 우주 창조에 동참한 것이고 인내천으로 천당과 극락을 소유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출세이고 성공이고 부자장자이고 사람된 보람이다. 늘봄의 생활을 통하여 무심이 되어야 상황과 형편에 따라 저절로 살아가는 무유의 삶이 전개된다. 이렇게 되어야 갈등이 사라지고 후회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삶이 시작된다. 무유의 삶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개혁하는 후천 개벽의 길이다.
본팔 사심과 공심, 한 생각 법도 남아있지 않아야 무심이다. 한 생각 법이라도 남아있으면 무심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 생각 일으키면 죄를 짓는 것이다. 한 생각 일으키면 그에 맞서는 또 하나의 생각이 생겨나 하나가 둘로 분열되면서 상대가 되어 대립갈등 투쟁이 끝없이 반복된다. 분열이란 찢어지고 갈라지고 금이 가는 아픔이다. 아픔은 분열에서 오고 분열은 한 생각 일으키는 데서 오고 한 생각은 나라고 하는 아집에서 온다. 죄를 짓지 않아야 아프지 않고 아프지 않으려면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무심으로 살아야 한다. 한 생각으로 살면 사심이 되고 무심으로 살면 공심이 된다. 한 생각으로 살면 소아보니의 유유법이 되고 무심으로 살면 대아보니의 무유법이 된다. 봄구 무심이 되려면 우리에게 주입된 모든 생각을 비우고 버리고 지워야 한다. 심지어는 당연하다고 통용되는 전통적인 윤리도덕관이나 이데올로기, 종교적인 믿음까지 몽땅 놓아야 한다. 명상법에 대한 모든 지식도 버려야 한다. 또한 건강에 대한 정보나 대체의학적인 모든 지식도 버려야 한다. 그리하여 어떤 한 법에도 매이지 않고 입력된 모든 자료들을 지워버려서 한 생각 법도 남지 않게 되어 한 생각 법에도 매이지 않아야 무심이 된다. 모든 선입관 고정관념이 타파되어야 무심이 된다. 선입관 고정관념을 돌아봄 바라봄 늘봄으로 타파하여야 무심이 된다. 무심이 되어야 값없고 홀가분하여 일 마친 사람이다. 봄10 무엇을 돌아봄하나요? 지금까지 한 번도 돌아봄하지 않았던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 자기의 내면 소갈 핵심 본질을 돌아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삶의 외면, 껍질, 형식, 물질을 추구하는 단계의 삶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 남들보다 잘 사는 삶을 위해 남들과 경쟁하고 남들에게 이기기 위해 돈을 벌고 지위를 얻고 이름을 날리기 위해 재생명리를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반환점을 돌아오기 위한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위주로 한 자내본의 소화본의의 과정이고 지식과 정보의 과정이고 과학기술을 추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이 극에 도달한 시점에 왔습니다. 좌뇌를 능가할 정도로 컴퓨터를 만들고 좌뇌를 능가할 정도의 컴퓨터를 만들고 원자의 핵을 이용하고 세포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디지털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반환점의 과정입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오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옴으로써 우리는 지금껏 뒤로 미루고 금기시하였던 자기의 내면 본질 소가를 돌아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허전하고 심심하고 답답하고 외로운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본질을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외적 추구가 실현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로 내면을 향해 전력 투구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외적인 추구를 통해서는 의식주와 재생명리를 통해서는 단지 편리할 뿐이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기시하였던 자기의 내면 본질 핵심 소가를 돌아보마는 영성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물량이 아니고 이름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껍데기가 아닌 정신을 중시하고 실질을 중시하고 내용을 중시하고 소가를 중시하는 새 인간 새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추구를 통하여 물질 문명을 이루게 한 원동력이었던 심심함, 외로움, 답답함, 허전함의 실체와 본질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밖으로 내몰았던 그 자기 자신의 내면 본질 소가를 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밖으로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물질 문명의 토양 위에 정신 문화를 이루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허전함, 외로움, 심심함으로 돌아봄을 저지시키고 외부지향적으로 이끌었던 허전함, 외로움, 심심함을 돌아봄으로써 허전함, 외로움, 답답함, 심심함이 충만, 무한함, 시원함, 영원함으로 바뀌어 대무심으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를 압박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던 외로움, 심심함, 답답함, 허전함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외로움, 심심함, 답답함, 허전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몰리지 않는 막강한 신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물질 문명을 지배할 수 있는 정신문화가 꽃 피어납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면 진화에 실패한 구닥다리 인간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으로서 물질 문명의 질곡으로부터 인간과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봄 10일 무심의 징득 돌아봄으로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바라봄으로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늘 바라봄이 되어서 늘봄이다. 늘봄이 되면 늘봄이라는 것도 없어 무심이다. 무심이 되어야 비로소 소화본위의 인간 소인이 대화본위의 인간 대인이 된다. 이것이 소화가 대화를 깨달음이고 이것이 소화의 대화에 대한 믿음이고 이것이 무의의 삶이다. 무심을 증득하여야 일 마친 사람이다. 봄 10이 돌아봄의 수행,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을 돌아봄하는 법의 힘은 약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으로부터 도망쳐 일이나 놀이에 빠지는 마의 힘은 강함으로 마음을 돌아봄하기 이전 단계로 일상생활 가운데 몸 동작을 돌아봄하고 일조조모 일석조모를 통해 호흡을 돌아봄하고 심장의 박동을 돌아봄하여 돌아봄의 힘을 기른 다음 생활 전반에 걸쳐 마음,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돌아봄하여야 한다. 생각을 통해 밖으로 추구하는 업력과 돌아봄을 통해 안으로 비추는 법력과의 싸움을 통하여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을 잡아 이기는 것이 돌아봄의 수행이다.
도라봄 13 공부의 수행 3단계 도라봄 합일 잉태 초견성 인간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원성으로 미숙하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앞생각과 뒷생각으로 공간적으로 안에자기와 밖에자기로 이원화되어 분열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두 개의 자기를 하나의 자기로 합일시켜야 할 운명입니다. 영적인 난자와 영적인 정자가 잉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는 자기 정자와 보이는 자기 난자와 사이에 거리감이 존재하므로 항상 그리움, 외로움, 답답함, 허전함의 상태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움, 외로움, 허전함,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한 생각을 발동하여 밖으로 재생명리를 추구하는 과정을 택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외적으로 추구해서는 결코 영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적으로 시선을 돌려 추구하는 것이 소위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이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으려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보는 자기가 보이는 자기를 향해 끊임없이 파고들어가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자기의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일러 초견성이라고 하고 합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봄나라에서는 돌아봄의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일단 그리움, 외로움, 답답함, 허전함의 문제는 사라집니다. 본격적으로 안으로 파고 들어가기 이전 단계로서 몸과 마음 돌아봄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마련입니다. 1. 몸돌아봄 동정일여 내면으로 방향 전환하기 위한 준비단계 정할 때 몸돌아봄 호흡, 심장, 맥박 돌아봄 동할 때 몸돌아봄 언행, 표정, 동작 돌아봄 잡았다 놓쳤다를 되풀이하면서 줄기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 돌아봄 몽중일여 내면으로 방향 전환을 완료하기 위한 준비단계 2. 몽중일에는 비단 밤에 꾸는 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낮에 꾸는 꿈까지도 아울러 말하는 것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 생각, 느낌, 감정으로 만들어 대립하고 반복하고 질시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따지고 다투고 싸우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슬퍼하는 내면의 모습과 소리와 일체의 현상에 깨어있음을 말합니다. 동정일여와 몽중일여 단계는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를 꺾어 180도 완전히 안으로 향하도록 방향전환시키고 정착시키는 과정입니다. 본격 돌아봄 숙면일여를 통한 합일 내면으로 원점으로 행진 파고들기 원의 완성 몸돌아봄 수행에서 동정일여가 되고 마음돌아봄 수행에서 몽중일여가 되어야 비로소 깊이 잠들어서도 동시에 깨어있는 상태가 감지가 됩니다. 아직도 이원성의 범주이므로 합일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드디어 합일의 간절함이 생기므로 안으로 파고들어가는 의지와 힘이 생기고 파고들어감이 시작되고 잠시라도 중단되는 순간이면 여지없이 밀린다는 절박감을 느끼게 되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젖먹던 힘까지 기울여 최후의 남은 힘을 몰아 합의를 향해 극치를 향해 용맹정진 행진을 거듭하게 됩니다.
동정이려 몽중이려가 되어야 잠이 들어서도 깨어있는 숙면이려가 됩니다. 그리하여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깨어있는 오매이려가 됩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여기까지입니다. 참된 용맹정진은 자연히 저절로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예기치 않은 어느 한순간 줄기차게 파고들던 자가 문득 사라지면서 합일이 됩니다. 드디어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분열이 관념이 사라집니다. 여기에서 모든 삶의 문제는 순간순간 새롭게 시작되어 대립갈등 투쟁의 패턴이 영구히 사라지게 됩니다. 떠돌이별이 북박이별이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남입니다. 이제 이원성의 중생이 일원성의 악의로 거듭난 것입니다. 드디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바라봄 어라 몸과 마음 길들이기 중견성 영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자기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었으나 어린이가 황소 꼬피를 잡고 이끌어도 황소 몸과 마음 황소가 말을 잘 듣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를 겪게 됩니다. 아직 60조 세포의 주인임을 각인시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머슴이 주인 말을 잘 듣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바라봄이 주인이 되어 몸을 바라보고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이 진행됩니다. 마음을 바라봄을 통해 성질을 파악하고 다스림으로써 성질을 바꾸고 몸을 바라봄을 통해 체질을 바꾸어 원만한 성질, 기질, 체질로 바꾸어 명실상부한 주인어른으로 성장해 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는 것을 중견성이라고 합니다. 늘봄 어르신 무심 상견성 몸과 마음을 바라봄이 늘 봄이 되고 몸과 마음이 거부하고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면 몸과 마음에게 모든 걸 맡김이 이루어져서 무심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픔을 넘어서게 되고 마음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도 넘어서게 됩니다. 무심의 경지가 되면 정신과 마음과 몸이 일체가 되어 돌아가는 무위의 삶이 시작됩니다. 마음으로 말하면 두 개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몸으로 말하면 상단전, 인간, 중단전, 하늘, 하단전, 땅, 식물, 동물이 하나로 통하여 천지인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천지 몸뚱이의 목을 빼어 우두머리가 됩니다. 비로소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으로서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장량하는 우주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람의 완성이요 삶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성공입니다. 봄14 인체로 본 성리 사람은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혹은 사람의 몸은 천지조화로 생겨난 것이다 등등 이러한 말들이 오랫동안 하도로 걸려오다가 요즘에 와서 새삼스러운 바가 있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가슴이 하늘이라면 하늘의 중심은 태양이고 가슴의 중심은 심장입니다. 아랫배가 땅이라면 땅의 중심은 하단전입니다. 그러고 보니 천지가 우리의 몸뚱이입니다. 이 천지의 목을 달아내어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요 얼굴이요 두뇌입니다. 결국 사람의 몸은 하늘과 땅의 조화로 탄생한 것으로 천지인 삼합이 한 몸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으뜸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소종례를 깨달아야 하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생각의 돌아봄을 통해 좌뇌와 우뇌의 분열을 관통시키고 합일시키고 치유하여야 합니다. 합일시킨 다음이라야 바라봄을 통해 마음과 몸을 다스리고 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의 주인이 되어 천지를 운행함입니다. 천지운행은 태양이 당기는 힘과 지구가 당기는 힘으로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몸의 다리와 팔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고 일을 하는 것은 수족을 놀리는 것으로 천지운행에 해당합니다. 수족을 놀리는 힘은 바로 당기고 밀어주는 힘입니다. 사람이 좌뇌와 우뇌를 합을시켜야 가슴 하늘과 통하고 아랫배 땅과 통하여 몸뚱이가 다스려집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되어야 천지의 주인입니다. 사람을 완성시키는 일, 그것이 늘봄의 생활입니다. 무심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무심의 귀로 소리를 들어보고 무심의 코로 냄새를 맡아보고 무심의 혀로 맛을 보고 무심의 몸으로 느껴보며 살면 이 세상이 바로 봄나라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천당이고 극락입니다. 천지는 이미 낙원인데 오직 사람이 지옥고를 겪고 있습니다. 천지는 오직 사람이 합일되고 완성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해가 뜨고 그래서 오늘 또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봄15 전체성과 완전성. 에고는 자신이 불완전함으로 완전성을 추구한다. 이 완전성이라는 잣대로 자기를 심판하고 자학하고 남을 심판하고 비난한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약점 못난 점 감추려 들고 남의 약점 못난 점 드러내려고만 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장단, 자기의 전체성을 보지 않아 자기의 전모를 알지 못한다. 자기의 단점을 보지 못하니 자기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고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를 치유하지 못한다. 그래서 병고에 시달리면서 윤회를 거듭한다. 소화는 불완전하다. 그러나 봄은 완전하다. 소화는 동전의 한 면만 보고 대야는 양면을 다 본다. 전체성이 완전성이다. 에고가 완전해질 수는 없다. 에고가 사라져야만 완전해진다. 완전함만이 양면을 다 본다. 대소유무와 고저장단, 선악미추를 다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완전성을 추구하지 않아야 전체성으로 돌아가게 되고 전체성이라야 완전하다. 전체성이라야 다 보아주고 다 살리고 다스리게 된다. 끊임없이 생각은 외부를 향하여 재생명리를 얻기 위해서 온갖 생각에 꼬리를 물고 번뇌망상, 망념의 구름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구름 때문에 본래의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락하고 평화로운 본래의 자기 허공이 보이지 않고 잔뜩 낀 구름만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향한 관심과 열정과 좌절, 두려움, 분노, 이 모든 걸 이제 그쳐서 내면의 자기를 아는 일에 전력 투구해야겠습니다. 몸 동정을 아는 거, 자기 표정을 아는 거, 자기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듣는 거, 자기가 얼마나 쫌생이고 자기가 얼마나 거짓말쟁이고 자기가 사기꾼이고 자기가 사탄이고 드라큘라고 자기가 악의 화신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낭독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동물성과 귀신성을 제도하여 동물성과 귀신성을 부리고 쓸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것, 인간이 되는 길, 봄나라 낭독을 통한 감각 개발입니다. 자기를 보느라 외부를 볼 힘이 없습니다. 외부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도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협동조합을 통해서 부동산 프로그램,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부질없는 짓인데 그 부질없는 짓을 끝간데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에 또 다른 별다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는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허랑방탕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을 쓰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성공학 그리고 자기계발서를 모티브로 해서 진정한 자기계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책으로 쓰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외부를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지렛대 삼아 자기에게 이익되도록 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것을 처세술이라고 얘기하고 성공학, 자기계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대부분이 사기이고 속임수이고 악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은 밖으로 향한 동물성입니다. 귀신성입니다. 책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지금까지 자기계발 그 책들에 대한 허구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 문명의 생각이 만들어 놓은 물질 개벽의 세상이 지금 끝에 와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고 가치가 전도된 세상입니다. 혼선, 갈등, 대립, 양극이 첨예화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지나면 정신개벽의 시대, 영성의 시대, 감성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 변하는 세상에 혼돈의 세상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감각의 힘, 운해의 감각을 개발해서 생각을 살려 쓰고 부리고 쓸 수 있는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그 생각을 부리고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일상의 삶 속에서 찾아내고 연마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